연봉 4,7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연봉 2억 원을 버는 사람보다 자신의 돈을 더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스트레스는 더 적고 예기치 못한 지출에 당황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서도 아니고 가계부를 더 열심히 써서도 아니며 당신이 모르는 특별한 투자 비법을 알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연구자들이 이 현상을 조사했을 때 발견한 차이점은 스프레드시트나 재테크 전략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뇌가 돈에 관한 결정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부분이 경험하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설명해 줍니다. 당신은 계획을 세우고 한동안 그것을 지키지만 결국 천천히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에게 끈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지금까지 당신이 배워온 돈 관리 방식에 정면으로 반대하며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당신이 재정적 결정을 내릴 때 실제로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왜 현실이 닥치면 대부분의 조언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 잔혹한 진실을 보여주려 합니다. 이제 의지력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실제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우선 모든 사람이 돈 관리라고 믿고 있는 착각에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것이 모든 실패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구글에 돈을 더 잘 관리하는 법을 검색하면 항상 똑같은 조언들이 나옵니다. 지출을 추적하라. 예산을 세워라. 라떼 마시는 것을 끊어라. 532 법칙을 지켜라. 자신에게 먼저 저축하라. 당신은 이미 이 모든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 시도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그중 어떤 것도 당신의 삶에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뜻일 겁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2022년 전미경제연구소는 재정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12,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추적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워크숍을 듣고 가계부를 쓰고 모든 훈련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그들의 재정적 행동은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들과 통계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12,000명입니다. 모든 예산 템플릿, 모든 저축 전략, 모든 관습적인 재정 지혜가 장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거의 제로에 가까운 확률을 보였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엑셀 시트를 정리하며 보낸 시간, 다운로드한 자산관리 앱, 완벽한 예산을 짜기 위해 일요일 오후를 바친 그 모든 노력들이 장기적으로 당신의 행동을 바꿀 확률은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정보가 당신 뇌의 엉뚱한 부분을 겨냥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재정 조언은 당신의 전두엽을 타격합니다. 전두엽은 이성적이고 계획적이며 미래의 당신을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매달 완벽한 예산안을 짜고 복리의 마법을 지적으로 이해하며 일주일에 3번씩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부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신의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이 전두엽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스탠퍼드 신경과학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내리는 재정적 결정의 약 85%는 변형계, 즉 감정의 뇌에 의해 주도됩니다. 이 부분은 은퇴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한 부위입니다. 세일을 보면 생존 기회로 인식하고 지출을 쾌락으로, 저축을 손실로 느끼는 부위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계속 제자리에 머물게 하는 불일치의 실체입니다. 당신은 감정적인 문제에 이성적인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가 실패할 때마다 당신은 도구를 탓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게으르고 무책임하며 돈 관리에 재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하거나 감정적일 때 무조건 실패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을 손에 쥐고 있었다는 것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의 최악의 재정적 결정은 바로 그런 순간들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뇌가 인식하는 진짜 돈 관리란 무엇일까요? 금융업계가 당신에게 팔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연구진은 fMRI 스캔을 통해 재정적 회복력이 높은 사람들의 뇌를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부자나 고소득자가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충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상황이 좋든 나쁘든 일관된 저축 행동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돈으로 스마트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연구진이 발견한 것은 그들에게 더 강력한 전두엽이나 초인적인 의지력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금융계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비밀, 바로 전두엽과 뇌섬엽 사이의 강력한 연결성이었습니다. 뇌섬엽은 당신의 뇌 깊숙한 곳에 위치하여 신경과학자들이 뇌수용 감각이라 부르는 것을 처리합니다. 즉, 자신의 내부 상태를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불안감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전에 자신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감정적 충동이 구매로 이어지기 직전에 0.5초를 포착하는 능력입니다.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절제력이 강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돈과 관련된 상황에서 자신의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빨리 알아차릴 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충동 구매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의지력으로 유혹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신호가 행동을 가로채기 전에 그 신호를 먼저 포착하는 것입니다. 잔고를 확인하면서 패닉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당신보다 용감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뇌는 무언가 느껴진다와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추자 사이에 소통 경로가 더 빠를 뿐입니다. 이것은 훈련된 신경 구조이지 단순한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당신을 불편하게 할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이런 구조가 없다면 당신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리는 모든 재정적 결정은 오염된 것입니다. 가끔 그런 것이 아니라 매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스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됩니다. 당신은 아마 그럼 내가 돈에 대한 감정을 더 잘 인식하면 되겠네? 명상을 하고 일기를 써야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 어두워집니다. 2021년 시카고 대학교 부스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재정적 자기인식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들이 반드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부는 더 나쁜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일까요? 시스템이 없는 인식은 그저 단계가 추가된 불안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보십시오. 당신은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돈을 쓴다는 것을 아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쇼핑몰 근처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그것을 느낍니다. 라벨을 붙입니다. 지금 충동이 오고 있구나. 내가 또 이러는구나. 그리고 나서 당신은 어쨌든 돈을 씁니다. 다만 이제는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봤기 때문에 죄책감까지 추가로 느낍니다. 당신은 새로운 경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사고 장면을 녹화하는 블랙박스만 설치한 셈입니다. 인식은 늘었지만 행동은 그대로고 고통만 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을 강조하는 흔한 돈 관리 조언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당신의 감정뇌가 활성화되었을 때 갈 수 있는 대안적인 경로를 제공하지 않은 채 인식만 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에서 실제로 행동을 바꾼 사람들은 단순히 충동을 알아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리 구축된 대응 체계, 자동 리디렉션, 그리고 기본 행동이 곧 올바른 행동이 되게 만드는 환경적 변화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결정의 구조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것을 실행 의도라고 부르고 심리학자들은 if then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감정의 뇌를 우회하는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감정뇌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려 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것을 지나쳐가는 길을 닦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뇌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당신이 가장 무력해지는 그 순간으로부터 결정권을 뺏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론이 아니라 당신의 매달 반복되는 생존의 역학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깨닫든 못하든 매달 급여가 통장에 찍히는 순간 당신의 뇌에서는 거대한 화학적 폭발이 일어납니다. 입금 알림이 뜨는 순간 도파민 수치가 치솟습니다. 당신의 변형계는 이 상태를 풍요로 인식합니다. 행동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핫스테이트, 즉 뜨거운 상태의 의사결정 모드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당신의 뇌는 모든 지출을 감당 가능하다고 착각합니다. 2주 뒤에 돌아올 카드값이나 미래의 노후는 아주 멀고 막연한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전두엽이 잠깐만, 이번 달엔 저축을 더 하기로 했잖아 라고 속삭여도 이미 도파민에 취한 감정뇌는 그 목소리를 가볍게 무시합니다. 당신은 마트에 가서 평소보다 비싼 식재료를 담고 퇴근길에 오늘 고생했으니까 라며 배달 음식을 시킵니다. 장바구니에 담아두었던 물건들을 결제하는 것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 모든 결정은 그 순간만큼은 전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보상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급여가 들어온 지 사흘쯤 지나면 도파민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문득 은행 앱을 열어 잔고를 확인했을 때 생각보다 훨씬 적게 남은 숫자를 보며 코르티솔 수치가 급상승합니다. 스트레스 반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신의 뇌는 희소성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이 희소성 모드에서 뇌는 아주 잔인한 짓을 저지릅니다. 눈앞의 즉각적인 위협에만 모든 주의력을 집중시키고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을 거의 마비시켜버립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재정적 결핍으로 인한 인지적 부하는 지능 지수를 13포인트나 떨어뜨리는 것과 맞먹는 효과를 냅니다. 당신이 돈 걱정에 시달릴 때 당신은 문자 그대로 평소보다 지능이 낮은 상태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극적인 도루묵이 시작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는 더 나쁜 결정을 내리고 그것이 더 큰 재정적 피해를 만들며 그 피해가 다시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둠 루프, 즉 파멸의 고리가 형성됩니다. 매달 이 고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당신은 남은 한 달을 생존 모드로 버티며 연체료가 가장 무서운 고지서부터 처리하고 잔고로 확인하는 것이 두려워 일단 신용카드를 긁으며 다음 달은 다를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신경학적 사이클이 반복될 뿐입니다. 도파민 하이, 핫스테이트의 과소비, 코르티솔 크래시, 희소성 모드의 생존 결정.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뇌에는 이 패턴이 고속도로처럼 깊게 파입니다. 월급날과 자유로운 지출을 연결하는 신경 경로는 강해지고 낮은 잔고와 패닉을 연결하는 경로는 더 깊어집니다. 1년이 지나면 당신은 단순히 생물학적 본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본능 위에 겹겹이 쌓인 조건 반사와 싸워야 합니다. 3년, 5년이 지나면 이 패턴은 의식 아래에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운영체제가 됩니다. 만약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은 5년 후에도 정확히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똑같은 사이클에 갇힌 채 그저 조금 더 늙고 지쳐 있을 뿐이겠죠?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뇌의 문제는 가계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뇌를 이기려 들지 않고 뇌를 위해 설계된 시스템을 갖춘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수입도 같고 사는 곳도 같으며 기본 지출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지난 4개월 동안 자신의 예산안을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돈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급여가 입금되자마자 돈은 자동으로 쪼개집니다. 단 1원이라도 주 거래 계좌에 머물기 전에 수입의 20%는 이미 저축 계좌로 이동했습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월세, 공과금, 보험료는 별도의 자동이체 계좌로 옮겨져 이미 당신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당신의 체크카드 계좌에 남은 돈은 말 그대로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뿐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허무하기까지 한 이 방법이 왜 당신이 시도했던 그 어떤 가계부보다 강력한지 신경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 당신의 뇌는 월급으로 인한 강력한 도파민 스파이크를 경험할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부풀려진 상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뇌는 과소비를 유도하는 핫스테이트에 진입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저축으로 빠져나간 돈에 대해 당신의 뇌는 애초에 그것을 내 돈이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소유했다고 느낀 적이 없으니 손실로 느끼지도 않고 박탈감이나 희생에 대한 반발심도 생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매달 돈을 옮길지 말지 고민하며 의지력을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결정은 이미 몇 주 전 전두엽이 가장 차분하고 이성적이었을 때 단 한 번 내려졌고 그 이후로는 시스템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형계는 자신이 개입할 틈이 없는 결정에 대해 저항하지 않습니다. 2020년 하버드 행동경제학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저축을 자동화한 사람들은 매달 수동으로 돈을 이체하는 사람들보다 2년 동안 저축 행동을 유지할 확률이 73%나 높았습니다. 수입이나 목표가 같아도 결과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는 자동화 그룹이 더 훌륭한 인격을 가져서가 아니라 자신을 방해할 기회 자체를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술은 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뇌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당신의 감정적인 뇌를 의지력으로 이기려 애쓸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신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자체를 아예 삭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갖춘 뒤에도 당신의 뇌는 교묘하게 반격을 시도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라이선싱 효과, 즉 도덕적 허가 효과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저축을 하거나 예산을 아끼는 등 재정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면 뇌는 당신에게 도덕적 크레딧을 부여합니다. 이번 달에 20만 원이나 아꼈네?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속삭이죠. 그리고 그 즉시 뇌는 이 크레딧을 현금화하려고 듭니다. 당신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이죠. 평소라면 망설였을 10만 원짜리 저녁 식사가 정당화되고 새로 나온 신발이 그동안 고생한 나를 위한 선물로 둔갑합니다. 2019년 코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특정 달에 저축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 다음 주에 계획에 없던 지출을 할 확률이 40%나 높았습니다. 저축이라는 행위 자체가 과소비를 위한 명분을 만들어준 셈입니다. 뇌는 재정적 절제를 다이어트처럼 취급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와 마찬가지로
폭식과 절식을 반복하는 사이클을 만들어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을 하게 만듭니다. 이 라이선싱 효과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당신이 저축을 희생이라고 정의할 때 그 힘이 수십 배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뇌가 저축을 무언가를 포기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인식한다면 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터져나오는 분출구는 더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듣는 의지력 중심의 돈 관리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돈 관리는 인내와 자제력의 문제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의 뇌는 올바른 경제 활동을 고통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는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지속하지 않도록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 왔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성격 결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설계된 대로 정확히 작동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뇌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에 맞춰 구축된 지속 가능한 진짜 돈 관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 세 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들은 너무 간단해서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린스턴 대학교의 연구가 증명하듯 재정적 결정에서 가장 큰 적은 인지적 복잡성입니다. 시스템이 단순할수록 당신의 감정적인 뇌가 개입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첫째, 당신의 감정이 개입하기 전에 모든 것을 자동화하십시오. 실시간 감정 처리가 필요한 모든 재정적 결정을 당신의 삶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저축, 공과금 납부, 부채 상환, 투자 기여금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한 상태에서 수동으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한다면 그 결정은 언젠가 반드시 실패합니다. 당신의 가장 똑똑한 순간에 내린 결정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당신의 가장 어리석고 나약한 순간으로부터 그 결정을 보호하십시오. 단 한 번 차분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 평생 자동으로 반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의사결정 대역폭을 확보해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하루에 약 3만 5천 번의 결정을 내립니다. 이번 주에 저축계좌로 돈을 옮길까? 같은 사소한 수동적 선택조차 당신의 소중한 인지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당신의 뇌는 이미 고갈된 상태이고 고갈된 뇌는 항상 가장 쉬운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옵션은 거의 항상 당신의 돈을 쓰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자동화는 단순히 저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날 내리는 모든 다른 결정의 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둘째, 가시적인 잔고 확인 횟수를 줄이십시오. 이것은 직관에 어긋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많은 재테크 전문가들이 매일 잔고를 확인하라고 조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한 번 이상 계좌를 확인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반응적인 재정 행동을 보일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확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확인할 때마다 감정적 반응이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잔고가 많으면 도파민이 돌아 지출 허가 신호로 인식하고 잔고가 적으면 코르티솔이 치솟아 패닉 상태에서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은행 앱을 열어보는 모든 순간이 당신의 뇌가 처리해야 하는 감정적 이벤트가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루틴은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루틴은 반응성을 제거합니다. 예측 가능성은 변형계를 진정시킵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당신의 통장을 점수판처럼 여기는 것을 멈추고 온도 조절기처럼 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적절한 온도를 설정하고 가끔 확인하고 그 사이에는 들여다보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셋째, 저축을 현재의 손실이 아니라 미래의 나에게 주는 임금으로 재정의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강력한 뇌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UCLA의 2018년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미래의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뇌의 활동 패턴은 완전히 낯선 타인을 생각할 때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당신의 뇌는 문자 그대로 미래의 당신을 당신과 아무런 감정적 연결이 없는 나무로 취급합니다. 그러니 미래를 위해 저축하라는 말을 들을 때 뇌는 생판 모르는 남에게 돈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진이 참가자들에게 나이든 자신의 모습을 담은 정교한 합성 사진을 보여주고 미래의 일상이 어떨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게 하자 뇌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익숙한 존재로 변한 것입니다. 이 연결만으로도 소득이나 교육 수준의 변화 없이 저축률이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당신은 돈에 대해 더 똑똑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미래의 당신이 여전히 당신이라는 것을 뇌가 믿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모순적으로 들리지만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돈 관리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정작 돈 관리에 대해 그리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돈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부자여서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돈 관리는 컴퓨터의 운영체제처럼 배경에서 조용히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거기 있고 작동하지만 매일 매시간 당신의 의식적인 처리 능력을 소모해서는 안 됩니다. 가계부를 강박적으로 체크하는 사람, 모든 지출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 하루에도 몇 번씩 은행 앱을 여는 사람. 그것은 훌륭한 돈 관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잉 경계일 뿐입니다. 과잉 경계는 숙련된 기술이 아니라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진짜 돈 관리는 아주 지루해 보입니다. 당신이 깨어나기도 전에 일어나는 자동이체, 써도 안전한 돈만 들어있는 체크카드 계좌, 6분이면 끝나는 일주일에 한 번의 재정 점검,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은 당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 당신의 뇌가 배경에서 끊임없이 돈 계산을 하느라 다른 모든 중요한 일에 쓸 에너지를 태워버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2023년 소비자 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인 재정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는 소득도, 금융 지식도, 심지어 저축률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정적 대역폭이었습니다. 재정적 스트레스를 제외하고 한 개인이 비재정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사용할 수 있는 정신적 에너지의 양이었습니다. 재정적 대역폭이 높은 사람들은 모든 분야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건강을 더 잘 챙기고, 관계에서 더 현명하게 대처하며, 커리어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잠도 더 잘 잤습니다. 돈 관리를 잘하는 것이 마법처럼 당신을 똑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뇌가 재정적 스트레스에 납치되지 않을 때 비로소 뇌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 관리는 당신이 수행해야 할 기술이 아니라 당신이 보호해야 할 인지적 상태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다시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관점의 전환입니다. 높은 수준의 돈 관리 능력이란 돈으로 무엇을 할지 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자동으로 올바른 일을 하도록 환경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가장 차분한 순간에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장 감정적인 순간에 당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괴롭혔던 적은 끈기 부족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하는 뇌와 행동하는 뇌 사이의 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극을 메우는 다리는 의지력이 아니라 자동화, 환경 설계, 그리고 자기 자비입니다. 재정교육 프로그램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라 돈 관리의 본질이 지식의 문제라는 거짓말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추적하면 행동이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행동은 지식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행동은 감정과 환경, 그리고 기본 설정값에 의해 움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도 변형계가 활성화되면 형편없는 재정적 결정을 내립니다. 지식은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보호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자책해왔다면 이제 이 말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당신은 돈 관리에 소질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다른 뇌를 위해 설계된 도구로 자신의 신경계와 싸우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을 괴롭혔던 그 예산안들은 당신이 무책임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의지력 기반의 시스템이 감정적 신경구조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입니다. 당신이 후회하는 그 충동 구매들은 성격 결함이 아니라 진화된 변형계가 제 역할을 수행한 결과일 뿐입니다. 저축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했던 것은 지식의 격차가 아니라 계획하는 뇌와 행동하는 뇌 사이의 신경학적 간극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자원이 불확실하고 즉각적인 생존이 장기 계획보다 중요했던 세상에 맞춰진 뇌를 가진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일 뿐입니다. 만약 이 진실을 무시한다면 사이클은 반복될 것입니다. 똑같은 스트레스, 똑같은 지출, 다음 달은 다를 거라는 똑같은 약속,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똑같은 실망감. 또 다른 1년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뀌는 것은 오직 당신이 잃어버린 시간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시스템을 바꾼다면 고리는 끊어집니다.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설계에 의해서 말이죠. 자동화가 돌아가고 저축은 쌓이며 스트레스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당신의 정신적 대역폭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당신은 고작 몇만 원짜리 지출 때문에 뇌와 싸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그 에너지를 정말로 중요한 일들에 쏟기 시작하겠죠. 완벽한 재정적 안정을 누리는 평범한 소득의 사람들은 당신보다 대단한 의지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감정적인 뇌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을 멈췄을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설계하는 것. 차분할 때 가드레일을 세워두면 당신이 흔들릴 때 그 가드레일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재정적 행동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면 지금 당장
당신이 가장 먼저 자동화할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돈 뒤에 숨겨진 심리학과 뇌과학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구독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뇌를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스템을 바꾸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불을 향해 내딛는 가장 잔혹하지만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